마이크가 있나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제로스 발표를 맡게 된 한양대학교 정권호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는 사실 DK 스나크 쪽에서 깊은 내용은 아니고 응용 관련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는 네,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제로스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녹화를 해야 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제로스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 그 다음에 스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저희가 이 실험을 진행한 임플리멘테이션과 그 실험들, 많은 실험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잠깐 공유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잘 알다시피 디지털 화폐에는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제 공개 분산 원장 내, 트랜잭션 내에서 공개적으로 정보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슈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나이브하게 암호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인크립션을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모든 정보를 단순하게 암호화한다면은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트랜잭션에 올라가는 정보가 모두 암호화되어 있으면 이 트랜잭션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조차 검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유효성 검증이 요구되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랜잭션의 유효성 검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은 괜찮느냐?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영지식 증명, 즉 제너럴리티 프루프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간단하게 개인의 비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암호화된 데이터의 유효성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개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도 올바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이 블록체인상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제로캐시가 있는데 제로캐시는 UTXO 기반 영시식 증명을 사용한 분산형 인명 결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송금하는 돈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약정값을 사용하였는데요. 즉, 저 약정값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서 익명의 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커미트먼트를 사용했을 때는 널리파이어, 즉 시리얼 넘버라고도 제로캐시 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여 더블 스탠딩을 막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제스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카운트 기반 블록체인에서 제로캐시의 모델을 어카운트 기반 블록체인으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로캐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2020년도에는 블록메이즈라는 연구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계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밀 계좌가 있고 공개 계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두 개의 약정값을 좀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이제 자신의 계좌에 대한 약정값, 즉 만약에 자신의 계좌를 익명으로 자신의 계좌에 뭐 디파짓을 하거나 이럴 때에는 계좌에 대한 약정값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낼 때는 이제 트랜스퍼 커미트먼트라고 하여 전송에 대한 약정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모두 세 가지 연구는 영시식 증명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한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 연구들에서 약간의 리미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연구에서 모두 이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암호화 스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영지식 증명의 회로 내에는 이 암호화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 공개키 암호, 즉 여기에 적혀 있는 뭐 RSA, OAP를 영지식 증명으로 증명하는 데는 약 9초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로 내에 암호화에 대한 증명이 들어갈 경우 증명 시간이 매우 느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한 익명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위쪽의 그림을 살펴보면은 완전한 익명성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나 뭐 악의적인 거래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프라이버시랑 유효성 검증은 만족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지만 다른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감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하나는 암호문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불가하고 또 하나는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체인은 감사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문제점을 특징으로 잡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제로스 즉 오디터블 제로널리지 트랜잭션 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크게 살펴보자면 저희는 트랜잭션의 유효성 검증이 가능한 프라이버시 보장 및 감사 가능한 소유권 이전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도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개 계좌, 비밀 계좌를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관련 연구와 비슷하게 커미트먼트를 사용하여 돈의 입금과 출금, 전송 등을 지원합니다. 다른 연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는 단 하나의 텀수,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위와 같은 기능을 실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제 공인된 기관, 즉 여기서 관리자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관리자에게는 감사 기능을 부여하여 익명 전송에서 발생되는 부정행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키를 통해서 트랜잭션에 올라가 있는 암호문을 복구화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정행위, 자금 세탁 이러한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했다면은 관리자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한 아제로스는 본 연구팀에서 그냥 아제로스의 안정성 분석을 5가지의 프로퍼티로 증명을 하였고요. 현존하는 어카운트 기반 블록체인에서 테스팅을 해보았고 이더리움이나 베스, 클레이 등 기존 블록체인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제로스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빌딩 블록을 3가지 정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은 약정과 암호화, 그다음 머크래시 트리 이 3가지가 사용이 되고 약정 같은 경우에는 잘 알다시피 입력값을 공개하지 않고 약정한 뒤에 이제 추후에 입력값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하이딩과 바인딩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린 본 논문에서 돈이 얼만큼 전송되었는지 혹은 누구한테 보냈는지 주소 같은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약정값을 사용합니다.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개인 계좌를 암호화하기에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약정값의 오프닝 키와 입력을 암호화하기에 사용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머크래시 트리는 잘 알다시피 멤버십 프루프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아제로스의 키 구조를 조금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킴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텐데, 첫째로 이제 2개의 엔티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이고, 두 번째는 일반 사용자입니다. 관리자는 공개 키와 자신의 비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공개 키는 트랜잭션 내 사용자가 암호문을 생성할 때 관리자의 공개 키가 사용되며 관리자의 비밀키는 나중에 그 암호문을 복구할 때 사용됩니다. 사용자의 키도 마찬가지로 비밀키와 공개키가 있지만 공개키는 또 3개의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의 비밀 계좌 주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선 저희는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 비밀 계좌를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PK5은이라는 것은 약정 값에 대한 사용자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키이며 이것은 서킷 저희가 영지식 증명 회로 내에서 이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컨스트레인트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PK2NC와 같은 경우에는 암호문을 공개키 암호화를 진행될 때 사용하는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클라이언트 알고리즘이라고 살펴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송 알고리즘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알고리즘을 일단 간단한 4개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셋업과 같은 경우에는 공개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그냥 간단한 알고리즘이며 밑에 있는 제 키젠 함수들은 각각 관리자와 일반 유저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4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트라이브 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사용자가 원장에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정값을 받아오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블록체인에는 이제 저희가 커미트먼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커미트먼트는 각각의 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이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값을 받아오는 과정은 그 커미트먼트에 해당하는 암호문을 복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커미트먼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올라가 있는 그 블록체인 상에 올라가 있는 암호문을 복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노트를 저장하여 즉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논문에서 중요한 GK 트랜스퍼라는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운데에 GK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GK 트랜스퍼가 존재하고 양쪽에는 인과 아웃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인부터 살펴보자면은 3가지의 밸류가 어떻게 보면 인풋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퍼블릭 인이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입금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ENA, 즉 개인 비밀 계좌가 존재하는데 그 개인의 비밀 계좌의 값은 암호문입니다. 그 암호문을 소유주는 자신의 비밀키를 통해서 복구화할 수 있습니다. 그 복구화한 값을 VENA, 올드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전송, 즉 GK 트랜스퍼를 통해 가지고 생성된 커미트먼트, 즉 누군가 자신한테 보낸 돈에 대해서 그것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 입력은 이제 CM 커미트먼트와 PCT라는 암호문 이 2개를 가지고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CM과 이 PCT 이 2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복구화를 진행하면은 V private in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돈은 즉 누군가 자신한테 익명으로 전송된 돈을 칭할 수 있습니다. 이제 GK 트랜스퍼라는 알고리즘 상에서는 어떤 과정이 진행되느냐? 첫 번째로는 퍼블릭하게 일단 트랜스퍼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이런 곳에서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만약에 자신이 누군가 제3자에게 익명으로 돈을 보내려면은 커미트먼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GK 트랜스퍼 박스 안에 작은 박스 3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박스를 보시면 V private out이라는 것과 ADDR 그 다음에 O라는 값이 보입니다. 그때 첫 번째 값은 자신이 제3자로 보내는 익명 전송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으며 ADDR은 수신자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O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오프닝 커미트먼트의 오프닝 키를 뜻합니다. 네,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생성한 다음에는 공개키 암호화가 진행되는데요. 이 공개키 암호화에는 커미트먼트에서 사용되었던 오프닝, 그 다음에 얼만큼 보낼지의 그 익명 전송되는 돈, 그 다음에 수신자의 주소가 입력으로 들어가 암호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정이 진행 다음에는 이제 중간 혹은 맨 밑에 있는 수식을 만족하여야 되는데요. 즉 새로운 자신의 비밀 계좌 돈이 계산됩니다.
즉 좀 확대를 해보자면 VENA 올드와 같은 경우는 원래 자신의 비밀 계좌에 있었던 돈입니다. 그 다음에 V 프라이브 E는 누군가 자신에게 익명으로 전송된 돈이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V 프라이빗 아웃은 자기 신이 누군가한테 익명으로 보내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가 되며 이제 퍼블릭 인과 퍼블릭 아웃은 이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자신의 비밀 계좌에는 V ENAU라는 새로운 금액이 갱신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값이 다 만들어졌고 새로운 커미트먼트가 만들어졌으면 이러한 과정을 본 논문에서는 이제 GK 스나크를 통해서 영지식 증명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영지식 증명이 다 생성되면은 퍼블릭하게 트랜스퍼 되는 것은 VPUB 아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전송이 되고 자신의 비밀 계좌는 다시 자신의 비밀 키로 인크립트 되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저장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익명 전송된 돈은 블록체인 내에서 이제 머클 트리의 리프로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머클 트리의 루트는 계산되고 이제 새로운 익명 전송된 돈은 트랜잭션이 올라가면서 블록체인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제 감사 기능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살펴보자면 이제 송신자가 GK 트랜스퍼를 할 때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PCT를 만듭니다. 이때 송신자는 수신자의 공개키와 관리자의 공개키 두 개를 입력으로 하여 두 개의 키와 그다음에 메시지를 입력으로 하여 암호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암호문은 수신자의 비밀키로도 디크립트가 되고 관리자의 비밀키로도 디크립트가 됩니다. 알고리즘을 밑에 잠깐 이제 살펴보자면 PK1을 유저의 공개키라고 볼 수 있고 PK2를 관리자의 공개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가말 기반의 인크립션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디크립션 하는 것을 보자면 아까 인크립션을 먼저 살펴보자면 C1에서는 PK1을 사용했고 이제 C2라는 암호문은 PK2를 사용해서 암호문을 만들었습니다. 즉 C1은 유저의 비밀키로 이제 디크립트가 되는 암호문일 거고 C2는 관리자의 비밀키로 디크립트가 되는 암호문일 겁니다. 즉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CI 플러스 1을 통해서 K를 얻고 그 K를 통해서 이제 C3의 메시지가 인크립트된 암호문이 있는데 이 C3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디크립션을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는 어떤 알고리즘 등이 수행되냐? 첫 번째 셋업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컨스트럭터이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배포하면서 GK 스나크의 검증 키가 내부에 저장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머클 트리에 대한 이니셜라이즈가 진행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레지스터 오디터라는 부분은 관리자의 공개 키가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레지스터 유저는 유저의 비밀 계좌를 이제 등록한 후 그것을 초기화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GK 트랜스퍼라는 알고리즘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도 실행이 되는데 이 GK 트랜스퍼 스마트 컨트랙트 내 GK 트랜스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검증을 합니다. 즉 영지식 증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데 그 검증 요소는 각각 머클 트리의 루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느냐, 즉 올바른 커미트먼트를 통해서 이 루트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널리파이어 리스트 안에 없느냐.
널리파이어라는 것이 이미 사용된 것, 즉 더블 스펜딩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미 사용된 커미트먼트를 트랜잭션에 다시 올리면 안 되겠죠. 그것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겁니다. 또한 송신자의 주소가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즉 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이냐, 또한 약정값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지식 증명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것들을 각각 검증하게 됩니다. 이 검증이 끝나고 나서는 커미트먼트는 머클트리 구조 안에 인설트가 될 것이며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루트가 갱신되면서 그 값을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제로스의 배어도를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앨리스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앨리스가 만약에 자신이 EOA에 1,000원이 있는데 디파짓을 500을 하고 싶다 하면은 VPUB, 즉 퍼블릭 인에 500을 넣으면서 자신한테 500을 보내면은 EOA가 500으로 줄어들면서 ENA에는 500원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머클트리가 만약 비어 있었다면은 전송된 것에 대한 커미트먼트가 발생되어 머클트리 안에는 CM0라는 새로운 커미트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앨리스가 나는 밥한테 돈을 좀 보내고 싶다 라면은 이제 GK 트랜스퍼를 다시 실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퍼블릭 인과 퍼블릭 아웃이 제로이면서 to v private 요 값에다가 v private out을 500으로 해주면서 500에 대한 커미트먼트를 익명으로 워크트리에 인설트하면서 트랜잭션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자신의 ENA에는 값이 없어지면서 커미트먼트는 생성되고 트랜잭션은 올라가며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다면 밥은 이제 그 블록체인을 살펴보면서 그 커미트먼트를 받아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까 이 과정이 리트라이브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받아왔으면은 그것을 자신의 ENA 계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위드로우 500을 퍼블릭한 자신의 계좌로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사람별로 각각 나눠 놓은 것이지 저 위에 있는 디파짓과 샌드를 저희는 GK 트랜스퍼에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인을 500으로 해놓고 그 커미트먼트를 만들 때 다시 툴을 밥으로 해놓고 자신의 이제 커미트먼트를 만들 때에는 저 사용된 500원을 보낸다. 이것을 설정해 놓으면은 디파짓 500과 샌드 500, 이 과정이 그냥 한 번에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제로스의 시큐리티를 잠깐 짚고 갈 텐데요. 5개의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저 인디스팅기셔빌리티라고 하여 공격자는 원장을 통해서 공개된 정보 이외에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없다가 있으며 트랜잭션 언링커빌리티는 트랜잭션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연결 관계를 노출하지 않는다. 세 번째, 트랜잭션 논 말리어빌리티는 올바른 비밀 정보 없이 유효한 트랜잭션을 만들 수 없다. 네 번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량보다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오디터빌리티는 관리자는 트랜잭션의 비밀 정보를 항상 감사할 수 있다입니다. 네, 요것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논문 뒤쪽 어펜딕스 부분에 저희가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구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블록체인 부분과 클라이언트 부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쪽 전체가 클라이언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저희가 그냥 실험을 할 때 그냥 CLI 부분을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통해서 코어 함수인 GK 트랜스퍼나 레지스트 함수를 실행을 시켰는데 이때 저 왼쪽에 보이는 립스나크 같은 경우는 립스나크와 저 오른쪽에 제이스나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인데 제이스나크 같은 경우에는 영식 증명에 사용되는 회로를 빌드하기 위해 사용을 하였고 립스나크 같은 부분에서
진짜 그 GK 스나프에 대한 영시식 증명을 생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저희는 블록체인에 올려서 블록체인 상에서 스나크 베리파이를 진행을 하고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실험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드릴 텐데요. 저희 실험은 일단 클라이언트 부분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였고, 파이썬과 C++로 구현을 하였고, 뭐 블록체인은 솔리드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던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랑 베소, 클레이튼 이렇게가 있고, 립스나크를 아까 사용하였다고 언급을 하였고, 커브는 알트비엔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서버 사양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이제 기준 옵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머클트리의 높이를 32를 기준으로 하고 기준 해시 함수는 MIMC7으로 설정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전체적으로 아제로스의 실행 시간이 얼마이며 박스 수모량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셋업함 같은 경우에서는 트랜지션이 블록체인이 잘 올라갈 때까지 약 4.04초가 소요됐으며 가스는 570만 정도, 580만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GK 트랜스퍼를 할 때마다는 약 4.38초 그리고 약간 155만 정도의 가스가 소요되었습니다. GK 트랜스퍼의 가스 소모량은 좀 높아 보이는데 저 대부분의 가스 소모량에서 이제 차지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영지식 직면의 베리파이가 이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두 번째로는 머클래시트리 업데이트가 순행입니다. 예를 들어 머클트리가 32 기준으로 한다면 트리 업데이트를 할 때 32번의 해시 함수가 실행된다고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베리파이가 약 40만 가스 정도 소요되어 있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머클래시트리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GK 스나크에 대한 성능을 저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머신에서 돌려보았는데요. 뭐 맥북이 있고, M1 맥북도 있고,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밑에 표에서 이제 측정을 보면은 측정치를 좀 살펴보자면은 시스템 3가 가장 느리게 낚여지는데 그게 안드로이드이면서 근데 이제 프로브 증명 시간은 약 4.5초 정도 소요되면서 핸드폰에서도 그래도 이게 뭐 사용이 가능한 수치 정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정도가 측정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는 한 0.9초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시 함수와 머클래시트리 높이를 이제 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시간과 가스 소모량 등을 좀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해시 함수는 저희가 세 가지를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MIMC7, 그다음에 포세이돈, 그다음에 샤256으로 했고요. 첫 번째 이제 셋업 프로브 베리파이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땐 샤256이 월등하게 다른 해시 함수들보다 베리파이는 원래 똑같을 때고 셋업과 프로브에서는 이제 샤256이 다른 함수들보다 좀 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행 시간인데요. 이게 제가 잘못 적었네요. 실행 시간인데 이게 샤256이 GK 스나프에서 좀 높은 이유가 비트스플릿 이런 부분들이 타 해시 함수들에 비해서 엄청 많기 때문에 샤256이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제 네이티브에서는 MIMC7과 포세이돈이 뭐 곱셈 연산은 적을 수 있지만 다른 덧셈이나 이런 되게 연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네이티브에서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는 MIMC7과 포세이돈이 샤256보다 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컨섬션 같은 경우에서 살펴보면은 샤256이 다른 함수들보다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샤256은 지금 프리 컴파일드 되어 있고 지금 MIMC7과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직접 구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혹은 직접 구현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스 컨섬션 차이가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머크래시 트리 높이에 따른 증명키 사이즈를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일단은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나 VK, 즉 증명키와 컨스트레인트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함수에 비해서 샤256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GK 트랜스퍼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검증 과정에서 해시가 MIC7 포세이돈 샤256을 사용했을 때는 샤256이 가장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GK 스나크에서 저희가 컨스트레인트를 각각 측정해 보았는데요. 좀 5가지가 있습니다. 멤버십과 해시, 그 다음에 저희 시메트릭 인크립션의 모코아, 그 다음에 퍼블릭 인크립션의 아무와, 그 다음에 그룹 오퍼레이션을 측정을 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샤256이 월등하게 컨스텐트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나크에서 해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샤256보다는 MIP7이나 포세이돈을 사용하는 게 성능 측면에서는, 즉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더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 분석을 조금 해보았을 때 일단 가스 소모량은 베리파이가 약 한 40만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MIC7과 샤256, 포세이돈 이 해시 함수들을 각각 한 번씩 실행을 해보았을 때 MIC7이 약 2만 3천, 포세이돈이 약 3만 2천 정도 소요되면서 아까 이제 그래프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는 샤256이 가장 낮은 이유가 이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저희가 측정했을 때에는 MIMC7을 기반으로 GK 트랜스퍼를 이제 실행하였을 때는 약 12.8초가 머크래시 툴이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 포세이돈 같은 경우에는 약 17.4ms 정도 샤256은 약 7.3ms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영지식 증명, 즉 베리파이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11.9mm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다 다르게 한번 가스를 한번 측정을 해보았는데, 뭐 이더리움과 클레이트는 거의 비슷한 가스 소모량을 보였는데, 배수의 GK 트랜스퍼에서는 2배 정도의 가스 소모량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사용된 게 MIMC7이고 저기가 이제 85만 정도가 나오는 이유는 머크래시 트리 높이를 32로 저희가 8로 낮춰가지고 실행했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클레이튼에서 32 정도로 실험했을 때 오케 코스트가 넘어가서 약 8로밖에 저희가 테스팅을 안 해가지고 8로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 연구와의 비교 실험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제스와 블록메이즈를 각각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제스의 실험 환경은 머클트리 해시 높이는 32를 설정하였고 MIC7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스와 비교 실험을 진행했을 땐 제스와 마찬가지로 가나슈 CLI를 사용하였고 근데 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제스는 도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좀 감안해서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제로스에서 이제 회로 크기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아제로스의 회로의 크기가 약 한 4분의 1배, 4분의 1 정도로 아제로스가 좀 더 효율적이었고 공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서도 PP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약 한 2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블록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블록메이즈가 머크래시 트리 8과 샤256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일단 블록메이즈는 게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는 블록메이즈 게스를 사용해서 했고 블록메이즈는
저희가 GK 트랜스퍼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입금과 뭐 출금과 전송을 담당하는데, 이에 반해서 블록메이즈는 총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트가 디파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즘은 메인 계좌에서 다시 공개 계좌로 빼내는 부분, 샌드, 디파짓, 하여튼 이 4가지의 알고리즘으로 GK 트랜스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밑에 표가 약간 분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측정한 결과 블록메이즈에서는 증명키를 로딩하는 시간이 약 20초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을 비교했을 때에도 GK 트랜스퍼가 약 한 10초 정도로 만약에 GK 트랜스 전송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블록메이즈에서는 약 이 6.689, 6.948, 9.224, 18.609 요 네 가지의 시간을 모두 합쳐야지 GK 트랜스퍼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제로스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제 GKP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GKP를 사용해가지고 완전 익명성을 중시하면은 악의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 악의적인 부정행위와 프라이버시 보호 요 중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여 아제로스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아제로스는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지원하면서 권한이 있는 관리자에게는 감사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제로스의 안전성 분석은 암호학 도구를 통해서 증명을 하였고요. 본 연구팀에서는 실제 테스팅을 여러 환경에서 진행하였고, 그래도 상용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